여러분, 혹시 아침에 감자를 드시고 나서 조금 묘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배가 든든하긴 한데 뭔가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셨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느낌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자를 매일 먹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감자의 진짜 효능을 전혀 모르고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감자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감자, 워낙 친숙한 음식이죠.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솥에 쪄서 나오던 그 감자, 어릴 때 군것질로 먹던 구운 감자, 지금도 마트에서 한 봉지 집어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이 감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효능이 살아나는지, 어떤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시너지가 나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즉 감자의 진짜 효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자를 먹으면 안 되는 분, 혹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면 혈당이 안 오른다는 이야기, 과연 사실인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자를 더 건강하게 먹는 조리법, 특히 구운 감자가 왜 최고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자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꿀 조합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좋은 감자 고르는 법과 올바른 보관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감자는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서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지방에서는 감자가 밥 대신 식탁에 올랐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한 음식인 감자가 왜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바로 현대 영양학이 감자의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립니다. 이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감자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이 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 함량이 놀라울 만큼 높습니다.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비타민C가 감자에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만 좋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몸속 염증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염증이 심장병, 암, 관절 통증의 뿌리가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관 건강 상태가 평균 20% 이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를 익혀 드시면 비타민C가 절반 이상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감자는 다릅니다. 감자 안에 있는 전분 입자가 마치 막처럼 비타민C를 감싸줍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 조리해도 비타민C 손실이 다른 채소들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이게 감자의 숨겨진 강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피부가 전보다 칙칙해 보이거나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아무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혹시 비타민C가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 콜라겐 합성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 한 개면 이 비타민C를 꽤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 하면 보통 고구마나 양배추를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감자의 식이섬유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 속에서 부피를 늘려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 속에서 빗자루처럼 움직이면서 노폐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변비 예방과 배변 활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무는 노폐물이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면 피로감, 두통, 피부 트러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장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감자 자체가 탄수화물 식품이라 과하게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가 위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예전부터 위가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께 감자즙을 드시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감자즙을 꾸준히 드셔서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사례들이 실제로 의학 문헌에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감자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국과 찌개, 각종 젓갈과 반찬을 통해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이죠.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감자가 유익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칼륨 성분 때문입니다. 마그네슘도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눈밑이 자꾸 떨리거나 손가락이 자꾸 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스트레스에 예민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감자는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항산화, 변비 예방, 위 점막 보호, 혈압 조절, 근육 경련 예방까지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 이렇게 저렴하게 마트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자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감자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자가 우리 몸의 각 장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장기관이며 해독작용, 단백질 합성, 에너지 저장 등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간이 좋지 않으면 피로가 쉽게 오고 소화가 잘 안 되며 피부에도 영향이 나타납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간에서 이루어지는 항산화 반응을 지원합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간에서 단백질 대사를 돕는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감자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장과 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으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줄어들고 간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간 건강을 위해 매일 생감자즙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감자즙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고 이 성분이 간세포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생감자즙만으로 간 질환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감자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심장입니다. 심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감자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더해 감자에 들어있는 쿠코아민이라는 성분이 혈압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쿠코아민은 감자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심장 건강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감자의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혈중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B6과
이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충분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약 24% 낮았습니다. 혈압 조절에 있어서 칼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신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 감자의 칼륨은 신장을 통해 잘 배출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감자 섭취량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감자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의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데 이렇게 하면 혈액 속 독소가 줄어들고 신장의 여과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감자의 수분 함량이 높아서 소변 생성을 자연스럽게 돕고 이것이 신장의 독소 배출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뼈 건강입니다. 뼈 건강하면 칼슘과 비타민 D를 먼저 떠올리시죠. 감자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그네슘은 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 인, 단백질 등 다양한 성분이 함께 있어야 단단하고 건강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감자의 비타민C는 고라세포, 즉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면 뼈의 콜라겐 기질 형성이 원활해져서 뼈가 더 강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늦추는데 감자의 영양 성분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 건강입니다. 눈 건강에 대해서는 당근이나 블루베리를 많이 떠올리시죠. 감자가 눈 건강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수정체 산화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산화되어 뿌옇게 변하는 것인데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백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감자의 비타민C가 이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두 성분은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가 손상되어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질환으로 나이 관련 시력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양은 많지 않지만 다른 채소들과 함께 꾸준히 드시면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간, 심장, 신장, 뼈, 눈까지 다양한 장기의 건강을 지원하는 종합식품입니다. 물론 어떤 단일 식품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자도 여러 건강식품 중 하나로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드실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자와 스트레스 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이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일시적으로 분비되는 것은 정상이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장 건강에도 영향을 줘서 소화장애가 생기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자가 스트레스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아까 신경 전달 물질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가 세로토닌 생성을 지원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불안감이 줄고 수면질이 좋아지며 스트레스 내성이 강해집니다. 또한 감자의 탄수화물은 뇌에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뇌는 포도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혈당이 낮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적당한 양의 감자를 드시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기분도 안정되고 집중력도 유지됩니다. 마그네슘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감자의 마그네슘이 이런 예민함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과 불안감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식단에 감자를 꾸준히 추가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들을 더 드시기 시작하면서 수면질이 개선되고 불안감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식단 변화만으로 불안이나 불면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라는 개념이 최근 영양정신의학이라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타민 B6,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감자는 그 중에서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것이 당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뇌가 빠른 에너지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단 과자나 사탕 대신 따뜻한 구운 감자를 드시면 어떨까요? 포만감도 있고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도 공급되며 설탕 과잉 섭취도 피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간식으로 감자를 선택하시는 것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감자와 노화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흔히 웰 에이징 혹은 건강 장수라고 합니다. 노화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세포가 손상되고 복구 능력이 떨어지면서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인데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합니다. 감자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충분하면 세포 손상 속도가 느려지고 이것이 노화를 늦추는 기전이 됩니다. 피부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충분하면 피부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콜라겐 분해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질환 발생 시기가 평균 5년에서 10년 늦었습니다. 단 하나의 식품이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자는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노화 방지와 관련해서 텔로미어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 DNA 끝에 있는 보호 구조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는데 이 텔로미어 길이가 세포의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과 염증 억제 물질들이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감자의 비타민 C와 폴리페놀이 이 역할을 하는 성분들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감자를 단기간에 많이 드신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자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감자와 혈당의 관계입니다. 특히 요즘 혈당 관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당뇨가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이 많다는 것은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자를 드셔도 되는지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지수, 즉 GI지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GI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흰 빵을 100으로 봤을 때 음식마다 이 수치가 다릅니다. 흰 쌀밥은 약 72에서 83 사이입니다. 감자는 어떨까요? 감자는 조리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삶은 감자는 약 59에서 65 정도, 구운 감자는 약 80에서 85 정도입니다. 감자 튀김은 훨씬 높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삶은 감자나 찐 감자는 흰 쌀밥보다 GI 지수가 낮습니다. 적당량을 드신다면 쌀밥보다 혈당 영향이 오히려 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감자를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혈당은 GI 지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총 탄수화물량, 먹는 속도, 함께 먹는 음식,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음식을 드실 때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자를 드실 때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 혹은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자와 달걀 조합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유익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자 섭취량을 제한하시고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 식품과 채소를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식후에 짧게라도 가볍게 걸으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는 습관만 들여도 혈당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음식을 드시든 적용 가능한 원칙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당뇨병 전문의 자료에 따르면 식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평균 18% 낮았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식품이 아니라 식사 후에 잠깐 걸어나가는 습관 하나가 혈당 관리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자와 피부 건강의 관계입니다. 여름에 햇볕에 타셨을 때 감자를 갈아서 피부에 올려놓으면 진정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감자의 항염증 효과는 피부에도 작용합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카테킨 성분들이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 중에서도 부기가 심한 눈 주변이나 두드러기 반응이 있는 피부에 차갑게 한 감자를 잠깐 올려놓는 방법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탄력에 관해서도 감자가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피부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낮아지는데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비싼 영양제나 크림을 사시기 전에 매일 감자 한 개를 껍질째 구워 드시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감자가 많이 재배되는 계절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햇감자는 가격도 저렴하고 수분도 풍부하며 맛이 가장 좋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햇감자를 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넉넉히 구입하셔서 매일 한 개씩 드셔보십시오. 감자를 구입하신 후 어떻게 손질해서 드실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솔로 깨끗하게 문질러 씻으신 후 눈이 있는 부분과 초록빛이 도는 부분만 잘라내시면 됩니다.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4분 정도 돌리시거나 에어프라이어에 200도에서 25분 정도 구우시면 됩니다.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된장이나 간장과 함께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매일 감자 한 개를 꾸준히 드시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먹던 음식을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현명하게 드시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자와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중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감자를 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올바르게 접근하시면 감자는 오히려 체중 관리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포만감 지수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마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느끼는 포만감이 다릅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감자는 포만감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칼로리의 흰빵, 파스타, 현미밥과 비교했을 때 감자를 드셨을 때 가장 오랫동안 배부른 느낌이 지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에 들어있는 프로테아제 억제제라는 성분이 위에서 식욕 억제 신호를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감자의 수분 함량이 높아서 위에서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같은 무게의 식품 중에서 감자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포만감에 더 많이 기여합니다. 이런 특성을 체중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시작 전에 삶거나 구운 감자 한 개를 먼저 드세요. 그러면 실제 밥상에서 다른 음식을 드실 때 자연스럽게 더 적게 드시게 됩니다.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서도 배고픔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혈당을 삶은 방법으로 드셨을 때 비교적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지방 축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도 완만해지고 지방 축적 신호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삶거나 구운 감자가 체중 관리에 유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단기간 감자 위주의 식단을 실험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자만 드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균형 잡힌 식단에서 감자를 주요 탄수화물원으로 활용했을 때 체중 관리가 오히려 더 수월해졌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 토핑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감자 자체는 저칼로리이지만 버터를 듬뿍 얹거나 치즈를 많이 넣거나 사워크림을 올리면 칼로리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체중 관리가 목적이라면 감자 본연의 맛으로 드시거나 허브와 소량의 올리브 오일만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감자와 장 건강의 연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고 뇌와도 양방향으로 소통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고 기분도 안정적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감자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감자를 익힌 후 식혔을 때 생성되는 저항성 전분이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을 키우는 프리바이오틱 효과를 합니다. 유익균이 증가하면 유해균이 줄어들고 장내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먼저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배에 가스가 덜 차고 복부 불편감이 줄어들며 배변이 규칙적이고 시원해집니다. 면역 기능도 향상됩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됩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는 일이 줄어들어서 피부 트러블이 감소합니다. 기분도 안정됩니다. 장에서 세로토닌의 상당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장 건강이 좋으면 이 세로토닌 생성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감자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통해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감자를 드실 때 씹는 것에도 신경 써주십시오. 충분히 씹으면 소화 효소가 더 잘 작용하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데 감자처럼 든든한 음식은 천천히 씹어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에서 30번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오래 씹으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음식과 충분히 섞이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또한 씹는 행위 자체가 턱뼈와 잇몸 건강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씹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잘 씹는 습관이 치아와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감자 섭취와 관련된 몇 가지 안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싹이 나거나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드시지 마십시오. 솔라닌 독소가 있습니다. 둘째, 감자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마십시오. 전분이 당으로 변해서 맛이 이상해지고 조리했을 때 색이 검게 변합니다. 셋째, 감자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굽거나 태우지 마십시오. 탄 부분에 아크릴라마이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황금색으로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면 꺼내세요. 검게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넷째, 당뇨 또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드십시오. 다섯째, 특정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 섭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치의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주의사항들만 지키시면 감자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냉장고에 넣어둔 식힌 감자를 드시면 혈당이 안 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을 신경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꽤 퍼져 있습니다. 감자를 삶거나 쪄서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뒀다가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이 덜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반은 맞고 반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잘 분해하지 못하는 전분을 말합니다. 일반 전분은 소장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리지만 저항성 전분은 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에서는 식이섬유처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따뜻한 밥과 냉장고에서 하루 식혀둔 밥을 비교해보니 저항성 전분 함량이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로 익힌 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심해야 할까요? 문제는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고 해서
혈당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015년 연구는 실험 대상자가 15명에 불과했습니다.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15명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발표된 별도 연구에서는 냉장 보관 후 섭취했을 때 혈당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냉장 감자가 혈당을 완전히 잡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이야기만 믿고 감자를 마음껏 드시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항성 전분을 실질적으로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항성 전분이 특히 풍부한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콩류, 특히 병아리콩과 렌틸콩, 검정콩에 저항성 전분이 매우 많습니다. 귀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익히지 않은 약간 덜 익은 초록 바나나에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노란 바나나는 달콤해질수록 저항성 전분이 1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니 혈당 때문에 바나나를 드신다면 아직 초록빛이 도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감자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감자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만성 콩팥병, 즉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건강한 분들이라면 칼륨을 좀 많이 드셔도 신장이 알아서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해 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배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를 드실 때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신 분들은 감자를 하루에 얼마나 드셔도 괜찮을까요? 하루 칼륨 권장량과 다른 음식들에서 섭취하는 칼륨까지 고려했을 때 주먹 크기의 감자를 기준으로 하루에 2~3개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론 드시는 반찬이나 식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감자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오늘 내용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삶는 분, 찌는 분, 볶아서 드시는 분, 기름에 튀겨 드시는 분, 다양하실 텐데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방법은 굽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 구운 감자가 최고일까요? 먼저 리놀레산이라는 필수 지방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리놀레산은 세포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같은 감자라도 구웠을 때 리놀레산 함량이 생감자보다 5배나 높습니다. 100g당 생감자에는 약 7.8mg이 들어있는데 구운 감자에는 약 39mg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감자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약 4.5mg인데 구운 감자에는 이보다 3배가량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보다 비타민 C가 3배 많은 감자를 구워서 드시면 사과보다 무려 9배에 가까운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구운 감자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하세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구웠을 때 비타민 C 손실이 10에서 15%에 그쳤습니다. 껍질이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서 내부 영양소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굽거나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익히시면 영양은 최대로, 칼로리는 최소로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싹이 나거나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복통과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껍질에 약간 초록빛이 돈다면 그 부분을 깊이 잘라내고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감자를 드실 때 자주 하시는 잘못된 방법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첫 번째는 기름에 볶거나 튀겨 드시는 것입니다. 감자전이나 감자볶음, 감자튀김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으로 드시면 칼로리가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감자라도 굽거나 삶은 것과 튀긴 것은 칼로리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영양소는 줄고 칼로리는 늘어나는 조리법이니 가능하면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간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소금을 듬뿍 치거나 버터와 치즈를 많이 얹어 드시는 방법은 감자 본연의 건강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감자에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좋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금을 많이 치면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간을 하실 때는 소금보다 허브나 후추, 된장 1술 정도로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도 실수는 껍질을 무조건 벗기고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껍질째 조리했을 때 비타민C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물론 껍질에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씻어야 하고 초록빛이 도는 부분은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씻은 감자라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면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감자를 오래 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감자를 썰어서 물에 담가두면 갈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오래 담가두면 감자 속 칼륨과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필요하다면 짧게 담갔다가 꺼내시고 가능하면 썰자마자 바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자와 함께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감자 자체도 탄수화물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 음료나 빵, 과자를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됩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단 음식보다는 단백질 식품이나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이런 잘못된 방법들만 피하셔도 감자를 훨씬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 감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까요? 감자는 남미가 원산지입니다. 잉카 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자를 주식으로 먹었고 척박한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기근을 막는 구황작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럽에 전파된 뒤에는 아일랜드에서 주식이 되었고 19세기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감자 흉작으로 인해 굶주림과 이민을 겪었을 만큼 감자는 단순한 채소가 아닌 생명을 지탱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전래되었고 특히 강원도와 북부지방에서 험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힘든 시절에 감자로 끼니를 때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서민의 음식으로 우리 곁에 늘 있던 감자가 현대 영양학의 눈으로 다시 보니 훌륭한 건강식품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에서 감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드셨던 것이 어쩌면 본능적인 지혜였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양 지식이 없어도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지혜에 과학적인 근거를 더해서 더 현명하게 감자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고구마와 감자 중에 어느 것이 더 건강에 좋으냐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음식 모두 훌륭한 식품이고 각각 다른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고구마는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리는 편입니다. 단맛이 있어서 밥 대신 먹기도 좋죠. 반면 감자에는 비타민 C와 칼륨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 건강에도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이 더 다양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결론은 두 음식을 번갈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감자를 구워 드시고 내일은 고구마를 쪄 드시는 식으로 다양하게 즐기시면 두 음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감자를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감자 하나의 칼로리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중간 크기 기준으로 100에서 130kcal 정도입니다. 흰 쌀밥 한 공기가 약 300kcal이니 감자는 쌀밥에 비해 칼로리가 꽤 낮습니다. 포만감은 비슷한데 칼로리는 낮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살이 찐다고 오해받는 이유는 감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감자를 버터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크림을 얹어 먹는 방식 때문입니다. 감자를 구워서 소금 없이 드시면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감자의 포만감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음식의 포만감을 수치화한 연구에서
감자는 흰 빵보다 무려 3.4배 높은 포만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은 후에 배가 오래 부른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자를 드시면 다른 음식을 덜 드시게 되어서 전체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감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만감을 높이는 성분이 감자에 있습니다. 바로 프로테아제 억제제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감자를 식사 시작 전에 드시거나 식사 초반에 드시면 전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하실 때 가장 힘드신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배고픔을 참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감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기름지게 조리하면 이 장점이 사라지니 굽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감자 활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음식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치의 선생님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감자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칼륨과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칼륨이 늘어나면 나트륨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칼륨 섭취 목표는 약 3,500mg에서 4,700mg 정도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 칼륨이 약 62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목표량의 약 15에서 18%를 감자 하나로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감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충분히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혈압약이 칼륨을 몸속에 더 많이 머무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감자를 많이 드시는 것이 오히려 칼륨 수치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감자 섭취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관절 건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관절 통증의 상당 부분은 만성염증에서 비롯됩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절 건강에도 이 효과가 적용됩니다. 연골 성분인 콜라겐을 합성하는데도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서 통증이 심해지는데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연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감자만으로 관절 통증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항염증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뇌 건강과 감자의 관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B6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감마아미노 부티르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 집중력, 수면질에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B6가 충분하면 기분이 안정되고 잠도 잘 자고 집중력도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드시는 분들에게 비타민 B6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하루 비타민 B6 권장량의 약 25%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감자를 활용한 생활 속 건강 루틴을 하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잔 드십시오. 이것은 어떤 건강 전문가도 공통으로 권장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감자를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려두십시오. 그 사이에 달걀 한 개를 삶거나 스크램블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구운 감자와 달걀,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입니다. 이 식사 하나만으로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단백질, 발효균까지 모두 드실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감자를 요리에 활용해 보십시오. 국이나 찌개에 감자를 넣거나 반찬으로 감자를 조리하시면 됩니다. 매 끼니마다 감자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번 감자 한 개 분량을 드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식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십시오.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비가 오거나 추우면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이 짧은 걷기가 혈당 조절, 소화 촉진, 기분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단 음식을 줄이십시오. 대신 배가 출출하실 때 감자 한 개를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단, 과자나 빵 대신 구운 감자를 선택하는 습관 하나로 하루 칼로리 조절과 영양 보충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배변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다리 쥐가 줄어들며 피부가 조금 더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큰 변화가 단번에 오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몸 전체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루틴에서 중요한 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자 한 개의 가격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은 집에 이미 있으시죠. 비싼 건강 보조제나 특별한 음식 없이도 매일 밥상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께서는 비싼 영양제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소식하시며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서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 지혜를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감자 한 개를 정성스럽게 구워 드시는 것, 그것이 그 지혜의 연장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감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우주 식량으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화성 탐사를 계획하면서 우주에서 재배 가능한 식물을 연구했는데 감자가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이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해 살아남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완전히 허구는 아닙니다. 감자는 실제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식물의 열매인 감자. 이 감자를 드시면 여러분의 몸도 그 강인한 생명력을 조금 나눠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감자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영양을 축적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식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씩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에 감자 하나를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첫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족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손주들에게 감자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알려주시고 함께 구운 감자를 드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건강한 식습관을 가족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건강관리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감자의 기본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자를 매일 드시면 실제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자를 꾸준히 드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는 대부분 소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감자의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돕기 시작하면서 배변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이 전보다 편안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감자 효과가 시작된 겁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피부 상태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꾸준히 공급되면서 피부 탄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피부색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미묘한 차이를 느끼시는 수준입니다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시면 혈압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이 지속적으로 나트륨 배출을 도우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셔야 의미 있는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시며 충분히 주무시는 것과 함께 감자를 드실 때 가장 효과가 잘 납니다. 3달 이상 꾸준히 드시면 만성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B6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마그네슘이 근육 피로 회복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지고 낮에 졸음이 덜 온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먹었다가 며칠 쉬는 것보다 매일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조금씩 쌓이는 건강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이제 감자 요리법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들입니다. 첫 번째는 껍질째 에어프라이어 감자입니다. 감자를 솔로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닦아줍니다. 포크로 감자 전체에 구멍을 여러 군데 내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안에서 수증기가 빠져나와 골고루 익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손에 조금 묻혀서 감자 겉면에 살살 발라줍니다. 에어프라이어 200도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구운 감자가 완성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드셔도 되고 된장을 곁들여 드셔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감자 된장 수프입니다. 감자 2개를 껍질을 벗기고 깍둑 썰기 해줍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감자를 넣어 부드럽게 삶아줍니다. 감자가 익으면 된장 한 큰 스푼을 풀어줍니다. 두부를 작게 썰어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됩니다. 파를 위에 올리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수프입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한 아침에 한 그릇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 샐러드입니다. 감자를 껍질째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적당히 으깨줍니다. 삶은 달걀을 껍질 벗겨 잘게 다져 넣어줍니다. 오이를 작게 썰어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꽉 짜서 넣어줍니다. 마요네즈를 취향에 맞게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어두면 맛이 배어서 더 맛있습니다. 빵과 함께 드시거나 그냥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감자 우유 스무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인데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자 중간 크기 하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잘게 썰어줍니다. 전자레인지에 약 3분 30초 정도 돌려서 충분히 익혀줍니다. 믹서기에 익힌 감자와 우유 200ml를 함께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시면 맛이 훨씬 살아납니다. 따뜻하게 드실 수도 있고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충분한 영양을 갖춘 음료입니다. 이 4가지 레시피 중에 하나라도 오늘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복잡한 재료도 필요 없고 특별한 조리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지나쳤던 감자 한 개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같은 것을 먹어도 더 현명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밥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감자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꿀조합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조합들은 영양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꿀조합은 달걀입니다. 감자와 달걀이 왜 좋은 조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자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5g 들어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콩을 제외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의 질을 따질 때는 양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구성을 봐야 합니다. 영양학에서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과 아미노산 구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 우유가 117점, 달걀이 101점, 그리고 놀랍게도 감자가 100점을 받았습니다. 채소인 감자가 달걀과 거의 같은 수준의 단백질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의 단백질이 달걀로 보완되고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가 감자로 보완됩니다. 이 두 음식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완벽한 짝꿍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드셔도 위에 큰 부담이 없어서 아침 식사로 특히 권장할 만합니다. 감자와 달걀을 함께 즐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자 달걀 샐러드입니다. 삶거나 구운 감자를 으깨고 삶은 달걀을 섞어주기만 해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이것을 빵 사이에 넣으면 든든한 샌드위치도 됩니다. 두 번째 꿀조합은 우유입니다. 앞서 감자의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비타민 D가 있어야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우유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다리에 쥐가 잘 나시는 분들, 눈밑이 떨리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조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자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성 단백질인 우유를 더하면 단백질 보충이 훨씬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감자와 우유를 함께 즐기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은 감자 우유 스무디입니다.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잘게 썰고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정도 익혀주세요. 믹서에 익힌 감자 100g과 우유 200ml를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속도 편안하고 영양도 풍부한 음료가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세 번째 꿀조합은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과 김치입니다. 된장과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생겨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도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을 돕는다고 말씀드렸죠. 유익균과 식이섬유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고 번성합니다. 이 조합은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된장국 한 그릇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한국 전통 밥상의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조합입니다. 조상들의 식문화에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자료에 따르면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함께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장 건강 지표가 유의미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이미 최적의 장 건강 식단이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아침마다 구운 감자 한 개에 된장국을 곁들이는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배변 상태가 훨씬 규칙적으로 변했고 소화도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건강 보조제 없이도 매일 먹는 음식의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감자는 적절한 조합으로 드실 때 그 효능이 훨씬 배가 됩니다. 달걀과 함께하면 단백질 완성도가 높아지고 우유와 함께하면 마그네슘 흡수가 좋아지며 된장과 김치와 함께하면 장 건강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이 조합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더욱 시너지가 나는 한국 전통 음식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된장, 김치, 달걀, 우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감자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유명하죠. 이 알리신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마늘에 들어있는 황성분이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합니다. 감자 구울 때 마늘을 함께 구워서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늘을 껍질째 함께 구우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달콤한 맛이 나면서 먹기도 편합니다. 두 번째는 파입니다. 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도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를 쪄서 위에 파를 썰어 올리거나 감자 수프에 파를 넣으면 영양과 향 모두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감자를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보완됩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감자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 자체도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이라서 이 조합은 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단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십시오. 살짝 코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감자 샐러드를 만드실 때 마요네즈 대신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용해 보십시오. 마요네즈보다 칼로리가 훨씬 낮고 요구르트 안에 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요구르트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감자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 장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와 감자는 둘 다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생으로 드실 때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지만 익히면 많이 줄어듭니다. 반면 감자는 익혀도 비타민C가 잘 보존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살짝만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면서 감자를 구워 곁들이면 비타민C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이 조합은 건강 측면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이처럼 감자는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감자를 중심으로
이런 음식들을 함께 차려 드셔보십시오. 이제 계절별 감자 활용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마다 감자를 즐기는 방법을 달리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봄에는 새 감자가 나옵니다. 봄 햇감자는 껍질이 얇고 수분이 풍부합니다. 봄 감자는 껍질째 삶아서 소금과 참기름에 살짝 버무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름에는 햇감자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름에는 감자를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구운 감자로 드시거나 차갑게 식힌 감자 샐러드로 즐기세요. 여름 더위에 입맛이 없을 때 감자 샐러드는 시원하고 든든한 선택입니다. 가을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따뜻한 음식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계절에는 감자 된장 수프나 따뜻한 감자 우유가 특히 좋습니다. 위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면역력도 챙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구운 감자가 최고입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파는 군고구마처럼 집에서 직접 감자를 껍질째 구워 따뜻하게 드시면 추운 겨울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따뜻한 감자를 손에 쥐고 드시는 그 감촉, 어릴 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계절마다 다양하게 감자를 즐기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자처럼 접근하기 쉬운 식품을 매일 조금씩 현명하게 드시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에서도 감자는 비위, 즉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식품으로 오래전부터 활용되었습니다. 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힘이 없고 쉽게 지치는 사람에게 감자를 권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임상 경험에서 나온 지혜와 현대 영양학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감자가 단순한 부식 재료가 아니라 소중한 건강 동반자라는 사실을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마트에서 감자를 보실 때 다르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감자 하나를 더 현명하게 드셔보십시오. 감자를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좋은 음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료를 드시느냐에 따라 감자의 영양 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보리차나 물입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위에 부담이 없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소량 들어있어서 감자와 함께 드시기에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소화에 유리합니다. 우유와 감자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식사 중에는 우유보다 식사 전후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식사 중에 우유를 많이 드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녹차는 어떨까요? 녹차의 카테킨이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감자의 비타민C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식사 중보다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어떨까요? 감자와 함께 과일 주스를 드시면 과당과 탄수화물이 함께 섭취되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사 중 과일 주스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감자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이 철분과 일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지나고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절별 감자 구매 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햇감자 시즌이 6월부터 10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즌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이해하시면 더 맛있고 신선한 감자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6월과 7월 초에 나오는 조생종 햇감자는 껍질이 매우 얇고 수분이 풍부합니다. 이 시기의 감자는 삶거나 찌면 껍질이 술술 벗겨지고 속이 포슬포슬합니다. 당분도 약간 높아서 단맛이 나고 전분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소화하기도 좋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본격적인 여름 감자 시즌입니다. 전분 함량이 높아져서 구웠을 때 속이 탄탄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감자전이나 감자볶음처럼 조리 요리에 적합한 시기의 감자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서늘한 날씨에서 익은 가을 감자가 나옵니다. 이 시기 감자는 저장성이 좋아서 오래 보관해도 품질이 유지됩니다. 겨울 내내 드실 감자를 이 시기에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저장 감자를 드시게 됩니다. 저장 감자는 전분이 어느 정도 당으로 전환되어 맛이 달달해집니다. 구웠을 때 특유의 달콤한 향이 납니다. 겨울 저장 감자는 수분이 약간 빠져 있어서 찐 감자보다 구운 감자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감자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니 계절에 맞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를 오래 보관할 때 알아두면 좋은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오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감자는 빛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에 노출되면 초록빛이 돌고 솔라닌이 생성됩니다. 종이 봉투나 신문지에 싸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시면 통풍이 안 되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차가우면 전분이 당으로 변하고 너무 따뜻하면 싹이 빨리 납니다. 요즘처럼 냉난방이 잘 되는 집에서는 베란다가 가장 적합한 보관 장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함께 보관하실 때는 하나라도 물렁한 것이 있으면 즉시 분리하십시오. 상한 감자 하나가 옆에 있는 감자들을 빨리 상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관 중인 감자들을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보관하시면 서늘한 계절에는 2달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 햇감자를 넉넉히 구입해서 겨울 내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자 하나를 주제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감자가 우리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흔하고 저렴한 음식이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그 어떤 고가, 식품 못지않게 몸에 유익합니다. 이제 감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드시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자의 전분이 비타민 C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빠르게 익혀도 영양 손실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에 오래 삶는 것보다 전자레인지가 영양 손실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물에 삶으면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지만 전자레인지는 수분이 갇힌 채로 익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실 때 전자레인지 활용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자를 매일 먹으면 살이 찌나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자 자체는 포만감이 높고 칼로리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굽거나 삶아서 드시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름에 볶거나 버터와 크림으로 만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드시더라도 굽거나 삶는 방법으로 드시면 체중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자를 삶은 물은 버려야 하나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감자를 삶은 물에는 감자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다른 수용성 영양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물을 버리지 않고 국이나 찌개에 육수 대신 사용하시면 영양을 헛되이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금을 넣지 않고 삶으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자 삶은 물은 다소 전분 맛이 나지만 음식에 넣어 드시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감자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감자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절하고 드시는 방법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단백질 식품과 채소와 함께 드시고 소량씩 드시며 식후에 가볍게 걸으시면 혈당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구체적인 감자 섭취 허용량을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감자 껍질을 꼭 먹어야 하나요? 껍질째 드시면 영양면에서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껍질을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껍질에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소화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과정에서 껍질을 남겨두고 익힌 뒤 드실 때 벗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영양소 손실을 줄이면서 껍질의 불편함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은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감자칩과 감자튀김은 건강한 감자 섭취 방법이 아닙니다. 고온에서 기름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감자의 좋은 영양소들이 크게 줄어들고 대신 트랜스 지방산과 과도한 나트륨이 더해집니다. 또한 고온에서 탄수화물이 조리될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감자칩과 감자튀김은 가끔 즐기는 간식으로는 괜찮지만 건강을 위한 감자 섭취와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생감자즙은 어떻게 만드나요? 생감자즙을 드시려면 감자를 깨끗하게 씻은 후 싹과 초록빛 부분을 잘라내고 강판에 곱게 갈아서 천이나 면포로 즙을 짜내시면 됩니다.
생감자즙은 위 점막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맛있거나 텁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티스푼 정도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몸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생감자에도 소량의 솔라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선하고 상태 좋은 감자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에 답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감자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값싸고 흔하며 어디서나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성분들은 고가의 건강보조제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실 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원칙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껍질째 구워 드십시오. 둘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십시오. 셋째, 꾸준히 드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감자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과 감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면역력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시죠? 면역력이 좋아야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빠르고 여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감자가 면역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C가 여기서도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백혈구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때 비타민C가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감기가 유행하는 계절에 비타민C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자의 또 다른 성분인 아연도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아연은 면역세포 분화와 증식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반응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아연이 소량 들어있어서 다른 음식과 함께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유지에 기여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특정 식품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면역력의 기본입니다. 감자는 이 중에서 영양 부분을 지원해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감자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분들이라면 아직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적 섭취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한 개씩 구워 드시거나 달걀과 함께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0대 분들이라면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자는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이라서 더욱 유용합니다.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생감자즙을 한 스푼씩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생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낸 후 한 큰 스푼 정도 드시는 것입니다. 위 점막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생감자즙은 맛있거나 텁텁할 수 있고 처음에는 소량씩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씹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자를 충분히 쪄서 부드럽게 드시거나 감자죽이나 감자 수프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를 곱게 갈아서 우유와 함께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감자 스무디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령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감자를 드시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자는 굉장히 유연한 식품이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핵심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감자는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가 풍부한 영양식품입니다. 항산화, 변비 예방, 위 보호,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둘, 냉장 보관 감자가 혈당을 완전히 잡아준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감자의 칼륨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 가장 영양이 풍부한 조리법은 껍질째 굽는 것입니다. 다섯, 달걀, 우유, 된장과 함께 드시면 영양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여섯, 좋은 감자는 껍질이 매끄럽고 묵직하며 싹이 없는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싹이 늦게 납니다. 일곱, 감자는 포만감이 높아서 적절히 활용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의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드십시오. 아홉, 관절 건강과 뇌 건강에도 감자의 비타민C와 비타민 B6가 도움이 됩니다. 연령과 몸 상태에 따라 감자 조리법을 달리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감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싼 건강 보조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매일 밥상에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구운 감자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혈압이 걱정되는 어르신, 소화가 불편한 어르신,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어르신, 기억력이 걱정되는 어르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감자를 현명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비싸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자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지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감자 고르는 법과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신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좋은 감자를 고를 때는 몇 가지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표면을 보십시오. 흠집이나 멍이 적고 껍질이 매끄러우며 그러니까 감자 표면에 움푹 파인 작은 구멍들이 얕고 작은 것이 신선한 감자입니다. 껍질이 쭈글쭈글하거나 표면색이 거무죽죽한 것은 오래된 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자를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게 느껴지면 수분이 충분히 차 있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감자는 수분이 빠져나가 속이 퍼석퍼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녹색빛이 돌지 않는 것, 싹이 나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싹이 나거나 초록빛이 도는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감자 중에 깨끗하게 세척되어 흙이 전혀 없는 감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감자들은 대체로 수입 감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씻어서 진열하면 보기에 깨끗해 보이지만 흙이 묻어있는 국산 감자가 더 신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나오는 햇감자가 가장 맛이 좋고 영양도 충분합니다. 이 시기에 구입하셔서 드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감자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감자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냉장고에 감자를 오래 두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서 단맛이 나고 조리했을 때 색이 검게 변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나 그물망에 담아서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 예를 들어 베란다 구석이나 팬트리 안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감자를 함께 보관하시면 감자의 싹이 늦게 납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이라는 기체가 감자 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 특히 양파와 사과를 함께 두시면 안 됩니다. 에틸렌에 노출된 양파는 오히려 빨리 물러지고 상합니다. 사과와 함께 보관할 때는 감자만, 다른 채소들은 따로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한 영양식품입니다. 항산화 작용, 변비 예방, 위 점막 보호, 혈압 조절, 근육 경련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익혀 드셔도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가 혈당을 낮춰준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만 믿고 감자를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항성 전분을 챙기시려면 콩류, 귀리, 초록 바나나 쪽이 더 확실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감자의 칼륨 성분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섭취량을 결정하십시오. 조리 방법 중에는 껍질째 굽는 것이 영양면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구운 감자는 생감자보다 비타민C가 3배, 리놀레산은 5배 많습니다. 달걀, 우유, 된장과 김치가 감자와 잘 어울리는 꿀 조합입니다. 단백질 보충, 마그네슘 흡수 향상, 장 건강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감자를 고를 때는 껍질이 매끄럽고 묵직하며 싹이 없고 녹색빛이 돌지 않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고 사과와 함께 두시면 싹이 늦게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자는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쉬운 식재료인데 제대로 알고 드시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에서 건강을 찾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특별한 건강 보조제가 없어도, 복잡한 식단 관리가 없어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우리 몸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가족의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 오늘부터 감자 한 개씩 제대로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반드시 건강이 따라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식품이나 비싼 보조제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밥상 위에 올라오는 소박하고 친숙한 음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감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흔하고 저렴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훌륭한 건강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건강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몸을 위해 좋은 정보를 찾으시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노력, 그것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감자 이야기가 그 여정에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셨던 것, 혹은 가장 실천하기 쉬울 것 같은 것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감자를 껍질째 구워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삶은 화려한 식단이나 값비싼 프로그램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금씩 더 몸을 생각하는 습관이 쌓일 때 비로소 건강이 따라옵니다. 감자 한 개로 시작하는 건강한 하루,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감자 활용법을 가족들과도 나눠주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감자 한 개,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에도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